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93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34일차고요. 오늘은 193페이지예요. 이렇게 발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사슴을 사슴을 잡으려고, 그쵸? 망원 조준경을 탁 잡아서 가슴 한가운데 잡았는데 갑자기 우아하고 그 사슴의 생명체가 위험 있게 존엄성과 위상을 지니고 그곳에 서 있는 동물이 엄청 놀랍게도 아름답고 장려한 모습에 불현듯 압도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로 했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청소년에서 남자가 되었고 진정으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청소년에서 남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의 어떤 마음이 걷어지면서 내면에 그냥 순수함, 나의 본체 있잖아요. 그 본체가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파워를 갖게 되죠. 본체 안에는. 내면에 힘이 있어요. 내면의 힘에서 파워를 써야 하는데 파워가 있는데 우리는 파워가 아닌 마음이 가려져서 다 내가 마음이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은 포스. 안간힘 써야 돼요. 포스인 거예요. 안간힘 써야 되는 거. 우리는 어떤 힘을 써야 하느냐는 거죠. 포스를 쓸 것이냐, 파워를 쓸 것이냐. 물리적인 힘을 쓸 것이냐, 내면의 힘을 쓸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힘을 쓰려면 갑자기 내면의 힘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내 내면을 가리고 있는 마음, 물리적인 힘, 그렇죠? 그 마음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들을 좀 정리정돈을 하고 정돈을 하면서 재맥락을 하고 찾아서 재맥락해야 되는 그런 지우는 작업을 해줘야 이 자체에 있는 근원에 있는 파워가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도 왜 나이 들어가시면 할머니들 아기가 된다, 엄마 아빠도 아기가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었는데 가려졌었어요. 아기가 있다가 그래서 어른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아기로 다시 돌아가죠.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청소년에서 남자가 되고 청소년 정도면 괜찮죠. 3살 이전에 3살 때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에너지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있는 거야. 이 몸을 보니까 성인이 돼서 성인인 것처럼 해야 하지만 그거는 가짜고요. 물리적인 거는 가짜고 진짜는 내 내면에서의 파워가 드러나려면 이 파워에 가려져 있는 3살 이전의 아기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최대치가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최대치가 있고 물리적인 거는 행복해지는데도 최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경험을 하면서 계속 경험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게 삶이라는 거는, 삶은 그냥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안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생기면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뭐 행복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마음 자체가 고통이고 이 고통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경우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 의식 속, 이 내면에 뭔가 고통스러워서 찾다 보니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만나서 제대로 찾으면서 공부하는 팀들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 삶을 진짜 고통에서 행복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바뀌죠. 예. 그래서 청소년에서 남자라고 그랬는데 청소년이 아닌 더 어린 아기에서 계속 어,
3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청소년으로 여기는 이제 진짜 그 생명체에 대한 그 파워를 느낄 정도였으니까 남자가 되었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2분 만에 완전히 어린아이에서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바뀌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3살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유치원은 6, 7살이었는데 요새는 일찍도 가더라고요. 6, 7살이 됐다가 초등학생이 됐다가, 초등학생에서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막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서 남자가 되었고, 집안 남자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비난한 거예요. 왜 안 죽이냐고. 잡을 수 있는데, 사슴을. 그래서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했지만,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엄청난 승리였음을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슴이 누구였을까요? 사슴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사슴. 죽이고 싶었던, 죽여야 됐었던 그 사슴이 나의 에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에고.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진정성 있는 원래 본체의 의식, 의식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하는 내 스스로에게 승리였음을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기에 고착되어 있었고, 청소년기, 유치원생, 초등학생, 음, 거기에 고착되어 있었고, 그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외부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외부에서 보이는 것 자체는, 외부에서 보이는 거는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에서 외부에서 이 모든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그려진 것이 보여진다는 거. 근데 그걸 알아가는 게 이제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의식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그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했고 그 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 이 개인적인 거는 에고예요. 에고, 마음에서 하고 있는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대신에 사슴을 잡아서 뭐 하죠? 사슴을?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대신에 생명을 보호하고 그 옹호자가 되는데 자신의 파워를 쓰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의 파워, 그래서 그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그렇죠. 그의 파워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고, 그가 삶에서 만난 이들까지 바뀌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생명의 파워를 전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그 파워에 헌신하고 정렬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파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본체가 회복이 되는데 헌신하고 정렬을 한 덕분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죠. 내 본체에 집중을 하는 거, 내면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파워는 우리가 그것을 내주려 할 때, 파워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에고를 내주려고 할 때는 비로소 갖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줄 수는 없지요. 진정한 파워는 자라납니다. 진정한 파워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체의 본연의 이제 본체가 있잖아요. 의식, 에너지.
생명력의 본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파워를 내줄수록 더 많은 파워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자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각성하고 내려놓고, 각성하고 내려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를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해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해하려고 이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에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는 하죠. 그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이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게 고통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이해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근데 뭐 때가 있겠죠. 뭐 저도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파워가 스스로 강화되고 그래서 더 많은 파워를 내줄수록 파워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워는 스스로 강화되는 거고 스스로 증가합니다. 원래 자체의 생명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파워는 창조성과 같습니다. 뭔가 이런 걸 쫙 다 느끼고 싶은 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요새 제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이렇게 자꾸 제 생각을 빼고 얘기하려고 하고 자꾸 빼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제가 움직이는 이 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막 뭔가 의식이 막 있잖아요.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의식이 그냥 그냥 작동되는구나. 내 생각을 점점 빼고 있구나. 빼려고 자꾸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근원의 마음이 생길 때 쇼크가 팍 들어왔었던 그 근원의 신념과 신념 밑에 아주 그 그림자라고 얘기하시죠. 예. 그림자. 내면에 보여진 드러난 것들도 있죠. 그 밑에 아주 밑바탕에 숨어져 있는 것, 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그 그림자도 찾아서 제 맥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있잖아요. 그 옷가게 있잖아요. 진짜 두 자매가 싸가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 만나시는 분하고 근데 갑자기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툭 걸리는 거예요. 싸가지라는 단어에 툭 걸리는데 싸가지. 내가 싸가지가 없나? 싸가지라는 단어가 있어. 내가 싸가지가 없나? 싸가지가 없으니까 싸가지가 없다는 단어가 올라왔겠지? 그 싸가지가 누가 없지? 그 싸가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아주 그 분노?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나는 싸가지가 없는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나한테 감히 싸가지 없게 굴면은 막 막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제가 또 막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인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발명으로 되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걱정하는 거죠. 걱정 자체는 뭐예요? 두려움, 안 될까 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걱정 안 될까 봐를 시크릿을 하는 거죠. 안 될까 봐를 미리미리 시크릿을. 현재 느껴지는 모든 에너지가 나의 시크릿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고통에서 백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 큰 장에서 작은 장으로 나라는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형성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몸에서 태어나면서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딱 만들어서 이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탄생이 되잖아요. 탄생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탄생 자체가. 왜? 그냥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탄생 자체가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자체인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근데 깨닫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자꾸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두려움을 포장해서 감추려고 하는데 쓰고 있고, 모든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보고, 그거는 내 마음 에고라는 거를 두고, 에고라는 거를 알고 벗어나려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야 되고 의식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서 에고를 포장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 썼던 것 같아요. 이 내 마음을 포장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인지 몰라서 걱정하는 거.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시크릿. 미리 걱정하고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이 시크릿이다. 오늘 시크릿 가요. 그렇죠? 1박 2일 갑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시크릿이 돼서 무의식 중에 시크릿을 하는 거죠.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수치심을 계속 느낄 겁니다. 수치심을 느껴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고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수치심을 시크릿을 하는 거고, 죄책감을 시크릿 하는 거고, 무기력함을 시크릿을 하고, 슬픔을 시크릿 하는 거고 시크릿을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느껴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스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왜 그런 건지를 구체적인 원리를 알고,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니까 끊임없이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믿게 얘기를 하는데, 믿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또 뭐예요? 선생님 말씀이 더 강하게 믿어지는 게 더 들어온다면 믿음이 강력하게 확신으로 가죠? 근데 얘기해 주시는 믿음에서 제 생각을 오랜 시간 가렸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요번에 시크릿을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저번 주였나요? 이제 저저번 주쯤 됐는가 보다. 부산에서 수요일 날 얘기하셨을 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일해야 먹는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50평생 살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았는데 갑자기 시크릿 해주신다 하면서 선생님이요,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공짜는 없다고 저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대가를 바라지 마라 라는 생각이 엄청 완전 뿌리 깊게 신념으로 있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세상에 공짜도 있어 라고, 공짜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저거 위험한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머,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내가 일한 만큼, 요만큼 일하면 요거밖에 못 받는다라는 게 문제 있는 거죠. 그냥 행위는 하는데 엄청 많이 받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행위를 요만큼 했는데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이 믿음을 바꿔가는데 그렇게 3년 전부터 해주셨나요? 8번만 할 거야. 다시 해주신 거예요? 그거에서 저는 그 믿음 체계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을 쏟았더라고요. 그래서 뿌려서 거둬야지, 뿌리지 않으면 뿌린 만큼 거두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요만큼 뿌렸으면 거기서 썩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제대로 정상적인 건강한 씨앗만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거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도 뭐 저거는 당연한 건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있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아니야는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 그 뒤에 건 안 들어오고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슉 입력 땡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듣는 경험담을 듣는 그 이해해 주시는 원리를 막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그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땡 뒤에 건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제 뭔가 제대로 정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반 시크릿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쩌다 경험하는 시크릿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경험하고 어제 저녁에도 누군가 좀 만났는데 뭐 오기로 하신 분인데 젊은 친구가 간절해서 그러니까 시크릿을 해서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갔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하질 않죠. 어쩌다가 그냥 운처럼 됐기 때문에 또 된다란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시크릿하고 나쁜 것도 시크릿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각성하고 하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안 해. 그러니까 20에서 175까지 느끼는 자존심 상하는 거를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다 그러면 허욱하고 왜 저런 얘기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자부심을 느끼면 자부심을 끌어당기는 거고 분노, 복수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뭐요? 내가 복수 당할 일이 생기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시크릿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뭐예요? 내가 각성하지 않아도. 각성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무의식 안에 그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성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는 긍정적인 것을 저절로 되도록 세팅이 되어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거. 그래서 어떤 걸 집어넣느냐, 긍정적인 걸 집어넣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진짜 각성하고 원하는 걸 하지 않은 다음에는 무조건 그냥 있죠. 에너지 장에다가 200 이하에 막 있죠. 욕망 막 있죠. 응?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걱정할 일이 생기고 막 이게 계속 되는데 저도 자꾸 각성하는 시간이 1초, 2초, 또 무의식에 들어가고, 각성하는 시간이 3초, 또 떨어지고, 5초, 떨어지고, 5초짜리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7초, 8초, 10초짜리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 이게 각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는데 12시간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각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각성하지 않고 무의식 안에 붕 빠져서 마음이라는 두려움을 형성으로 해서 그 두려움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간힘 써서 전에 뿌려놨던 거로 한 번은 좋은 어떤 경험을 몇 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무의식 안에서 두려워하는 걸 근거로 계속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 안에 가려져 있던 내가 두려워해서 진짜 쑥 내면에 깊숙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야 그런 거로 인해서 나한테 그 동생 동생한테 느꼈던 거 엄마한테 감히 대들지 못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뭐야 또 막 올라와요. 순간적으로 뭔가 나한테 피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순간 막 올라와요. 이 동생이 어디 감히 엄마 옆에 나타나 가지고 엄마를 탁 차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죠.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서울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을 제가 엄청 차분하게 이렇게 계세요. 그랬는데 옛날에 서울에 갔는데 갑자기 "죽여버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릴 거야." 뜨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웃기면서 재밌으면서 계속 제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3 층에서 밀어버릴 거야."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막 죽여버릴 거야, 밀어버릴 거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 문장 자체가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내 거라서 들켜서 속에 있는 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 죽여버리고 싶은 제 안에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그렇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동생도 죽여버리고 싶고 어디 감히 엄마가 나를 어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감히 죽이지는 못하지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제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그만 싸가지만 저한테 뭔가 덤빈다. 싸가지가 뭔가 제가 싸가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야? 제가 하는 거에 탁 뭐야? 반기를 두고서 반색을 하면서 했을 때 그게 이제 싸가지가 없다라고 제 기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만 뭔가 손해보게 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딱 됐을 때 싸가지가 없다. 그럼 반 죽인다는, 완전 반 죽인다. 반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밑에 내면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 엄마한테 정말 잘하고 동생한테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동생한테 잘하다가 잘해요. 잘하다가 조금만 저하고 뭔가 이렇게 의견이 틀린 뭔가를 제시를 했을 때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올라왔었더라고요. 계속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나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거나 싫은 짓을 하잖아요. 그럼 가만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잘 도와주는데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 그 에너지도 있고 이게 같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그 파워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파워 내면의 힘이 조금 나오면서 또 뭐예요? 이 에고의 근원적인 내면에 깊숙하게 있었던 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잘해줬다가도 어디서 이게 대들어 하면서 그 에고의 근원적인 나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아주 깊숙한 그 내가 죽기 싫어서 내가 죽을까 봐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150에 그냥 복수와 공격성이 아주 강하게 있어서 저는 제가 되게 에너지가 죽여버리고 싶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뭐예요? 저는 그렇게 대놓고 죽여버리겠어요 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안에 똑같이 그게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에너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를 죽이는 거죠. 해놓고 죽이고 해놓고 죽이고 조금만 저한테 뭔가 탁 들어오면 팍 나가는 게 아주 강력한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한 에너지가 탁 올라올 때 이제 스탑은 했는데 또 올라오는 거죠. 근원에 찾지 않으면 스탑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스탑이 안 될 경우는 팍 나가죠. 팍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시크릿을 가기 전에 내 근원에 아주 그냥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어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제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제 하루는 에너지가 그 근원에 죽여버리고 싶은 그 느낌의 그 강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약해졌어요. 이익이하에 완전히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 에너지가 약해진 그 느낌이 어제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아요. 저는 제가 저대로 찾고 있지만 많은데 감춰놓고 안 찾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제가 예를 들어 100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70, 80까지 쓰다가 복수하고 싶거나 제 생각이 어긋나는 게 있으면 완전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70, 80이 됐다가도 90, 10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제 에너지가 50, 40, 30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각성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막 그래요. 이걸 찾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찾지 않으면 자체에 갖고 태어난 에너지가 100이라 하면 본체가 파워가 100이라 하면 이게 쭉 내려가서 에너지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에너지가 그 강함과 약함의 그 에너지, 의식 수치, 에너지 수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시크릿 하는 날이에요. 그쵸? 예. 서울 멀리 계신 분들은 벌써 이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바로 저도 끝나고 바로 이동을 합니다. 네. 내일은 수업 이제 반짝방 없고요. 월요일 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크릿 문경에서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님은